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제3장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1부 논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에 나는 런던에서 귀중한 교훈을 하나 배웠다. 그때 나는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였다. 전쟁 중에 로스 경은 팔레스타인에서 이름을 날리던 호주 출신 전투기 조종사였고 종전 직후에는 30일 만에 지구 반바퀴를 날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한 기록은 당시로선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놀라운 성과였다. 그는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다. 호주 정부는 그에게 5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었고 영국 왕실은 기사 자귀를 수여했다. 한동안 그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화제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어느 날 밤에 로스경을 위해 열린 연회에 참석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한 남자가 내 옆에 앉아서 우리가 일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결정짓는 것은 신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남자는 자신이 인용한 말의 출처가 성경이라고 했지만 그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 조금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존재감을 얻고 우위를 과시하고 싶어서 아무도 청하지 않고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나 스스로 나서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는 자기가 옳다고 고집했다. 뭐라고요? 세익스피어가 말했다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요. 그 말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 이야기꾼은 내 오른편에 앉았고 나의 친한 친구인 프랭크가 가몬드는 내 왼편에 앉아 있었다. 가몬드는 수년 동안 셰익스피어를 연구했었다. 그래서 이야기꾼과 나는 가몬드에게 문제를 넘기자고 합의했다.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몬드는 테이블 밑으로 내 발을 툭 차더니 말했다. 데일, 자네가 틀렸어. 저분이 맞아. 성경에 나온 게 맞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가 가몬드에게 말했다. 플랭크, 자네는 그 말이 세익스피어가 작품에서 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가 말했다. 물론이지. 햄릿 5망 2장에 나오는 말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즐거운 연회에 손님으로 가지 않았나 친구. 왜 그 남자가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했어? 그를 자네처럼 만들려고? 그의 체면을 살려주는 게 어때서? 그가 자네 의견을 묻지도 않았잖아. 그는 자네 의견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왜 그와 논쟁하려고 했지? 날카로운 대립은 언제나 피하는 게 좋다고. 친구는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내 친구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갔었다. 내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은 내가 고질적인 논쟁가였기 때문에 내게는 몹시 필요한 교훈이었다. 나는 어릴 때 하늘 아래 모든 것에 대해서 형과 논쟁했다. 대학에 가서는 논리와 논증을 공부했고 토론대회에도 참가했다. 나는 미주리주에서 태어났으므로 그곳 출신답게 토론을 했다. 나는 눈에 띄어야만 했다. 그 후 나는 뉴욕에서 토론과 논증을 가르쳤다. 그리고 한때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그 주제로 책을 한 권 쓸 계획도 세웠다. 그때 이후로 나는 열심히 듣고 논쟁에 참여하고 수많은 논거들의 효과를 지켜보았다. 그 모든 것의 결과로 나는 하늘 아래서 최고의 논쟁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방울뱀이나 지진을 피하는 것과 같이 논쟁을 피하라. 논쟁 10건 중에서 9은 논쟁자들 각자가 논쟁을 시작하기 이전보다 더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갖고 끝이 난다. 논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 당신이 논쟁에서 졌다면 졌기 때문이고 이겼다고 해도 지는 것이다. 왜 그럴까? 당신이 다른 사람과의 논쟁에서 이겼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논거가 허점으로 가득 차고 바르지 않음을 증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당신은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는 기분이 어떻겠는가? 당신은 그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는 당신에게 진 것을 분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자기 뜻에 반해서 설득당한 사람은 여전히 정과 같은 생각을 고수한다. 몇 년 전에 패드릭 제이 오헤어 씨가 나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 그는 교육을 아주 조금밖에 받지 못했는데 논쟁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는 한때 운전기사였고 당신은 트럭을 팔다가 잘 되지 않아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트럭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논쟁하기를 즐기고 그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는 고객이 트럭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조금이라도 하면 몹시 화를 내며 상대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고는 논쟁에서 이기곤 했다. 나중에 그가 내게 말했다. 확실히 저는 상대를 논쟁으로 이겼지만 그에게 아무것도 팔지 못했어요. 내가 해야 할 첫 과제는 패드릭 제이 오헤어 씨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 즉각적인 임무는 그에게 말을 삼가고 언쟁을 피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오헤어 씨는 뉴욕에 있는 화이트 모터회사에서 우수 판매 사원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직접 이야기했다. 제가 고객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고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뭐 화이트 트럭이라고요? 거기 것은 별로예요. 거저 주어도 안 가져요. 저는 후이츠 트럭을 살 겁니다. 그러면 저는 후이츠 트럭 좋지요. 그거를 사신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주 좋은 회사가 만들었고 파는 사람들도 좋으니까요. 하고 대꾸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논쟁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누군가가 후주이차가 좋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동의하면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계속 동의하면 그도 오후 내내 그 차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후주이차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화이트 트럭의 장점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고객의 첫 반응이 그러면 저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며 화를 냈죠. 저는 후지 트럭의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고객은 후지 트럭의 좋은 점들을 나열합니다. 제가 논쟁을 하면 할수록 고객은 경쟁사의 트럭을 더 사게 되었죠.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팔 수 있었다는 게 의아할 정도랍니다. 저는 논쟁하다가 그만 몇 년을 삶을 놓쳐버렸어요.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득이 됩니다. 현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 당신이 논쟁하고 비판하고 반박한다면 때로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의 호의는 결코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울뿐인 빈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알라. 어떤 것을 갖겠는가? 학문적이고 극적인 승리인지 또는 상대방의 호의인지. 왜냐하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다. 보스턴 트랜스크립트지에 다음과 같은 짧지만 의미심장한 구절이 실린 적이 있다. 여기 윌리엄 제이가 잠들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 죽었다. 평생 그는 옳았다. 완벽히 옳았다. 그러나 지금은 죽었다. 마치 옳지 않은 것처럼. 당신이 맞을 수 있다. 평생 당신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문제라면 당신이 옳은 것도 틀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용이 없다. 소득세 상담원인 프레드릭 S. 파슨스는 정부의 세금 사정관과 1시간 동안 다투며 언쟁을 벌였다. $9,000가 달려있는 것에 대해서였다. 파슨스 씨는 이 $9,000는 회수되지 못할 악성 채권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금 징수관은 악성 채권이라고요? 저는 못 속입니다.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라고 응수했다. 파슨스 씨가 강의 시간에 그의 이야기를 전했다. 징수관은 냉정하고 오만하며 고집이 셌어요. 근거와 사실들을 대도 소용이 없었어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는 더 완강해졌지요.
그래서 저는 논쟁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주제를 바꿨어요. 그를 인정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이 실제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하고 어려운 사항들에 비하면 이 문제는 아주 하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세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책에서 얻은 것뿐이지요. 당신은 현장의 최선봉에서 당신만의 지식을 얻고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당신과 같은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세금 징수관은 의자에 등을 대고 반드시 앉더니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적발한 교묘한 탈세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차 우호적이 되더니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떠날 때는 제 문제를 더 생각해 보겠다며 며칠 더 제게 말미를 주었어요. 3일 뒤에 그가 전화를 걸어서 제가 제출한 대로 정확히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했어요. 이 세금 징수관은 인간이라면 모두 갖고 있는 공통의 약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길 원했다. 그래서 파스스 씨와 논쟁할 때에는 큰 소리로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낌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감이 받아들여지고 권위가 세워지자 그는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돌아왔다. 붓다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 해결되지 않고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해 또한 논쟁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고 재치와 외교적 수완, 화해, 상대방의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호의적인 갈망으로 풀리게 된다. 링컨은 동료와 격렬한 논쟁을 한 젊은 장교를 질책한 적이 있었다.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은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데 조금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네. 더구나 논쟁을 하고 나면 성격이 거칠어지거나 자제력을 잃는 결과가 발생할 텐데 그건 더욱 큰 문제가 아닌가. 자네가 상대보다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가능하면 양보하게. 개와 정면으로 싸우다가 물리는 것보다 개에게 길을 비켜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물린 다음에는 개를 죽인다 해도 상처가 남을 테니 말일세. 비치&피시즈에 실린 기사에 의견 차이가 논쟁으로 악화되지 않게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들이 나온다. 의견 차이를 환영하라. 두 사람이 언제나 동의한다면 둘 중 한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이다 라는 표어를 기억하라. 만일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 있다면 그것에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에 감사하라. 이 의견 차이가 당신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당신을 바로잡아주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첫 직감을 잊지 마라. 의견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우리의 첫 반응은 방어적이 되는 것이다. 조심하라. 평온을 지키고 당신의 첫 반응을 조심하라. 그것이 당신이 최선이 아니라 최악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을 조절하라. 무엇에 화를 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먼저 잘 들어라. 상대방이 먼저 말하고 말을 다 마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저항하거나 변호하거나 논쟁하지 마라. 그러면 벽만 쌓일 뿐이다. 이해의 끈을 연결하고 오해의 장벽은 쌓지 마라. 일치점을 찾아라. 상대의 말이 끝나면 당신은 먼저 그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관점을 생각해 보아라. 솔직하라. 당신은 실수를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말하라. 당신의 실수를 사과하라. 그러면 상대는 긴장과 방어적인 태도를 풀 것이다.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숙고하고 연구할 것을 약속하라. 그리고 그대로 실행하라.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일을 빠르게 진행해서 나중에 상대방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라. 누구든 당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당신과 동일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그들을 당신의 친구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양측이 문제를 철저히 숙고할 시간을 가져라. 모든 사항을 살펴본 다음에 그날이나 다음날 다시 모여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
다음 논의에 대비하여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보라. 상대방이 옳을까? 반쯤 옳을까? 그들의 입장이나 논거가 사실이거나 그것들의 장점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문제가 경감될까? 아니면 단지 나의 실패감만 누그러지는 것은 아닐까? 나의 반응으로 상대는 더 멀어질까? 아니면 더 가까워질까? 나의 반응으로 나에 대한 평가가 더 좋아질까? 내가 이기게 될까? 아니면 지게 될까? 내가 이길 때 치러야 하는 대가는 무엇일까? 내가 조용히 있으면 의견 차이가 사그라질까? 이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기회가 될까? 결혼한 지 거의 50년이 되는 오페라 테너 가수 안 서피 피어스 오페라 테너 가수 얀 피어스가 말했다. 제 아내와 저는 오래전에 합의를 했고 서로에게 아무리 화가 났을지라도 그것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이 고함을 치면 다른 사람은 들어주는 것이었죠. 두 사람이 다 소리를 지르면 소음과 진동만 있지 대화는 없기 때문이지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첫 번째, 논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